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배팅을 위하여 열심히 분석하는 스포츠 황제입니다. 분석하기 앞에서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모든 경기는 분석 못하니 꼭 알람 설정해 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추천픽은 매 영상마다 공유하니 영상 끝까지 잘 봐주세요. 첫 번째 경기는 다름슈타트 대 도르트문트입니다. 먼저 다름슈타트는 시즌 성적 2승 3무 10패로 전반기 리그 꼴찌이며 같이 승격한 하이덴하임이 중위권에 있지만 다름슈타트는 이번 시즌 강등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전반기의 수비에서 굉장히 많은 약점들을 노출했으며 전반기 16경기에서 무려 41골을 실점했습니다. 리그 최다 실점이며 선수들의 부상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후반기가 시작을 앞둔 상황이지만 짐머만이 여전히 부상입니다. 사실 시즌 초반부터 수비가 엉망이었기 때문에 짐머만이 돌아와도 달라지진 않을 것입니다. 이제 와서 라인을 내리며 수비 축구를 해도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팀에서 가장 많은 기회를 창출하는 3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그 3명 중 2명이 부상을 당했고 니른베르거와 메렘의 부상이며 이 선수들은 전반기 마지막에도 결장했고 후반기 시작도 함께하지 못합니다. 다름슈타트는 약팀이지만 수비 축구를 하는 팀은 아니며 올라가서 압박하고 싸웁니다. 하지만 공격은 일부 선수들의 발끝에서 중요한 찬스들이 많이 발생하고 공격이나 수비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다음 도르트문트는 시즌 성적 7승 6무 3패로 전반기 리그 5위이며 죽음의 조에서 1위로 챔피언스 리그 16강에 진출했지만 리그 성적은 이렇습니다. 전반기 마지막 리그 4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했고 벤세바이니가 네이션스컵 참가로 팀에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도르트문트는 첼시의 이안 마트센을 영입했으며 21살의 어린 선수지만 18살부터 잉글랜드 하부 리그에서 주전으로 뛴 선수고 굉장히 빠릅니다. 측면 풀백들의 발이 빠르지 않았던 도르트문트는 마트센 영입으로 측면 기동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볼프와 함께 빠른 속도로 공격에 가담하며 수비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공격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산초가 돌아왔습니다. 도르트문트의 1225억 원의 이적료를 남긴 과거의 에이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4개월간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발 출전이 그리운 선수고 도르트문트에서의 기억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서로에게 득이 될 수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는 도르트문트 선수로 137경기에 출전해 50골을 넣었고 건강하다면 도르트문트의 선발로서 최고의 활약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는 도르트문트에서 도움왕을 차지했고 베스트에 선정되었던 선수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리그 꼴찌인 다름슈타트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후반기에 돌입합니다. 전반기 막판 도르트문트의 문제가 체력적인 이슈와 부상이었기 때문에 후반기는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즌 도르트문트의 원정 경기에서 참사가 많았지만 전반기를 돌아보면 아직도 다름슈타트를 믿을 수 없습니다. 도르트문트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빌바오 대 소시에다드입니다. 먼저 빌바오는 시즌 성적 11승 5무 3패로 전반기 리그 4위이며 이번 시즌 홈에서 10경기 25골의 대단한 파괴력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공식 경기 12경기 무패를 달성했고 팀 득점 1위 이냐키 윌리엄스가 네이션스컵 참가를 위해 가나 대표팀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당분간 베렌게르의 자리인데 베렌게르는 생산성은 부족하지만 지난 시즌까지 3년 연속 팀에서 주전으로 활약한 윙어입니다. 이냐키 윌리엄스보다 느리지만 킥이 좋고 수비 가담이 좋은 선수입니다. 팀적인 부분을 고려하면 오히려 베렌게르가 선발로 출전해야 밸런스가 맞춰지며 이번 시즌 홈에서 10경기 25골을 기록 중입니다. 이번 시즌 지로나와 함께 홈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터뜨린 팀이며 측면 공격이 정말 매섭고 다양한 루트로 기회를 만들며 득점합니다. 최전방 공격수 구루제타도 홈에서는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는 선수이며 이번 시즌 홈에서는 어떤 팀과 싸워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홈에서 4연승을 달성했고 3연속 무실점으로 수비까지 완벽합니다. 다음 소시에다드는 시즌 성적 8승 8무 3패로 전반기 리그 6위이며 지난 시즌과 비교해서 경기력이 좋았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인터 밀란을 제치고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으나 승률이 50% 미만인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쿠보와 하마리 트라오레가 대표팀에 차출되었고 소시에다드는 오른쪽에서 주전 2명을 잃었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번 시즌 팀에서 에이스인 쿠보가 떠나면서 당분간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풀백 역시 수비가 좋은 엘루스톤도나 공격이 좋은 오드리오솔라 등이 있지만 주전은 하마리입니다. 공수 밸런스가 좋은 트라오레의 공백으로 오른쪽 측면이 완전히 죽어버렸고 주전 골키퍼 알렉스 레미노가 지난 경기에서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우나이 말레로 골키퍼가 선발로 출전합니다. 그는 일부 리그에서 선발로 출전 경험이 없는 선수지만 지난 주말 컵 대회에서 결정적인 선방으로 팀의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에서 성장하며 1군에 진입한 선수로 구단 측은 그를 주전 골키퍼로 키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수비수들과의 호흡이 문제지만 경험이 없는 것 치고는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시즌 소시에다드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가 빠졌고 측면 주도권을 상실한 소시에다드는 경기력에서 밀립니다. 그리고 주전 골키퍼의 공백도 큰 변수이며 몰레로 골키퍼의 성장 과정이나 지난 경기 활약을 보면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솔직히 기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빌바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브리즈번 대 뉴캐슬 제츠입니다. 먼저 브리즈번은 네빌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브리즈번의 장점이 수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빌이 이탈한 이후로 4경기에서 모두 졌는데 특히 2골 이상씩을 무조건 허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베렌게르의 입성 이후로는 공격에서 중앙 힘이 상당히 올라간 것은 맞지만 베렌게르도 부상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이고 노장이라서 에너지 레벨이나 회복력에서는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 뉴캐슬 제츠는 원정에서 힘을 잘 쓰지 못하는 모습은 있습니다. 다만 득점력에 있어서는 원정에서 오히려 더 힘을 내는 면모가 있습니다. 오히려 수비가 문제라는 진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보여지며 기본적으로는 브리즈번의 견고함을 잘 공략하지 못할 것으로 봐야 하나. 앞서 언급한 브리즈번 수비의 공백과 현재 보여주고 있는 난조를 생각하면 뉴캐슬 제츠가 가능성이 아예 없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버를 생각해도 좋을 것이고 승부는 뉴캐슬 제츠도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견고함이 장점이던 브리즈번의 수비가 네빌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장담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도 있고 뉴캐슬 제츠가 원정에서 약점이 있다고 하지만 화력은 원정에서도 제법 좋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경기는 퍼스글로리 대 웰링턴입니다. 먼저 퍼스글로리는 타가트를 비롯한 공격진은 꽤 괜찮은 결정력과 성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팀이 실점 통제가 아예 안 되고 있다는 점은 뼈아프게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특히 최근 5경기에서 매 경기 멀티골을 허용하면서 13실점을 기록한 것은 헛웃음이 나올 정도입니다. 물론 수비진 리더 비버스의 복귀가 예고되어 있다고 하지만 비버스가 있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팀이 후방을 제어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웰링턴은 최근 2경기에서는 총 5실점을 기록하는 등 다소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가장 많은 무실점 경기를 치른 팀이 웰링턴인 만큼 기본적인 안정감은 퍼스글로리보다는 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결정적인 점은 자와다가 빠진 상황에서도 측면과 이선의 크라에프, 바바로세스의 활약이 살아나면서 팀의 득점력은 일정 수준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웰링턴이 우세할 것으로 봅니다. 일단 수비라는 면에서 기본적인 전력 우세를 웰링턴이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득점력이라는 면에서는 두 팀이 서로 비등한 상황이나 주포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선과 측면의 힘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웰링턴이 밀린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웰링턴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추천은 드리지만 조합픽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배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